단원 정도 나왔던 거 있어요. 일단은 이게 그 앞에 이제 원장님께서 그 해설 강의가 아니라 그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. 뭐 적은 거예요? 이건 애국 같은데 약간 느낌 맞아요? 헌은 뭐예요? 헌신? 아, 애국 헌신? 그러네요. 요거요? NIAT? 저랑은 이제 여기에 관한 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할 거예요. NIAT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요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2번밖에 시험을 안 본 시험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면 되게 이제 과도기를 좀 적게 돼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무슨 AT라고 하면 애티튜드 테스트라 그래서 적격성 평가인데요. 무슨 AT라는 이런 시험들 중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저런 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 중에서 갑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생각하시는 건 보통 이제 삼성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갑은 아니고요. 왜 그게 갑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그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잘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과목당 한 문제당 몇 분을 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가 약간 예상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한 과목 한 문제당 3분 넘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시험이냐면 리트라는 시험이 있어요. 이런 시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문제당 2분이 좀 넘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 PS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AT고 이건 AT는 아닌데 E도 이제 Eligibility라고 해서 역시 적격성 평가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시험과 이 시험, 이 어떤 무슨 AT 혹은 무슨 적격성 평가, 인적성 평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이 아니라 그런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과목이라고 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이런 과목이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. 표정 좀 푸시고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ublic Service Aptitude 그래서 이제 얘는 공직 적격성 평가.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고시 1차. 얘는 이제는 사법고시가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. 진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게 예전에 처음에 로스쿨 제도가 처음 들어올 때 2013년, 2014년, 15년, 16년, 17년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. 지금 없어진다는 게. 근데 사법고시 아직도 있기는 있죠. 뭐 물론 뭐 최근에 1차 시험을 안 본다고는 했는데 몰라 이제 볼지 안 볼지는 걔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사법고시가 쉽게 없어질 몰라 하여튼 예. 근데요 하여튼 이제 이게 로스쿨 가야 될 때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.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리트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대학마다 원서를 넣어서 이제 가군 나군 두 군데 있거든요. 이제 원서 넣어가지고 거기서 딱 봐가지고 리트 점수 어떠냐 뭐 학점 어떠냐 그동안 스펙 어땠냐 뭐 이런 거를 보면 좋은데 그거 안 본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예. 아빠가 뭐 예, 그런 거 하지 말고요, 여기서는. 근데, 예, 그런 시험이에요. 이제 언어 이해 추리 논증, 얘는, 언어 자료 상황,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.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강의하는 과목이 여기에 또 겹쳐지기도 합니다. 예,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넘어가냐면, NIAT, 원장님이 적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쓰니까 좋긴 좋네요. 예, NIAT, 요거 있잖아요. 요거,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, 지금 오늘이 완전 첫날인가요? 그렇구나. 그래서 그렇게 예, 표정, 예. 푸세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안 잡아먹습니다. 요게 이제
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해주시던가요, 앞에? 예, 맞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몫이니까요. 근데 두 번밖에 안 본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과도기를 거치고 있고, 저는 이게 처음 생길 때도 강의를 했었어요. 역시 과도기를 거쳤고요. 얘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 생길 때 그때는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요걸 이제 연구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봐왔는데, 처음 시험 제도가 생겼을 때는 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이게 반반이에요. 그 안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를 빼왔거나 아니면은 사기거나 둘 중에 하나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실은 특히 NIAT 같은 경우는 이건 되게 알기가 어려운 게, 삼성 같은 경우나 얘네하고 얘네는요, 이 문제를 내는데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거를 합격한 사람들, 그러니까 얘가 특히 그런데, 이것을 합격한 사람들이면 이제 행정고시가 요즘 행정고시라고 안 부릅니다. 5급 공채라고 부르는데 이름만 바뀌어서. 하여튼 그걸 패스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PS를 잘 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, 연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호텔방 같은 데 가둬요. 그래서 이제 휴대폰 다 뺏고 수능 문제 내듯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되게 검수를 해서 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거든요. 그래서 공개를 해요. 얘는 문제를. 정답도 공개하고, 해설은 공개를 또 안 하더라. 해설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설을 만들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이. 리트는 마찬가지. 리트도 문제를 만들 때 엄청나게 이거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고요. 그래서 이제 문제 만들고, 그 다음에 그날 시험 본 날, 그날 바로 저녁에 정답까지 다 공개를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. 얘하고 얘는 그냥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.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년 7월에 시험을 보시겠지만, 그때까지 이 리트 문제나 KSAT 문제를 한 번쯤은 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. 그 난이도를 떠나서 이것과의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를 좀 떠나서 어쨌든 한 번쯤은 봐야 될 시간이 올 겁니다. 하여튼 그렇게 돼요. 근데 얘는 공개를 안 해요, 문제를. 근데 대부분의 인적성 시험들은 공개를 안 해요. 얘네가 공개하는 거지. 뭐 삼성, 우리가 이제 보통 삼성 또 시험 본다고 하면,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 1, 2년 전만 해도 삼성 시험 본다, 뭐 10만 명 본다 이러면서 뭐 삼성 고시네 뭐 이러면서 뭐 뉴스 나왔었잖아요. 그런 시험들, 뭐 삼성, 현대, 두산, 하여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무슨 적성 시험을 보고요. 그리고 예, 당연히 이제 국정원도 적성 시험을 보고. 근데 이제 그런 적성 시험들은 문제 공개를 안 해요.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같은데, 제가 볼 때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. 잘라주시겠죠 뭐. 근데 하나는 문제가 잘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문제를 공개했다가는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, 저게 답인 것 같은데요,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더 많이 맞았는데 왜 난 떨어지고 쟨 됐냐,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기업 같은 데서요, 대기업에서 여기는 잘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문제 풀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. 문제 풀이 있어서 이걸 공개해버리면은, 이거 외워버리면 게임 끝나는 뭐 이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GMAT라는 시험이 있어요.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이제 MBA 갈 때 봐야 되는 시험인데요. 이때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풀로 구성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으냐면,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것도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분들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,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요.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걔네들은 복원력이 엄청나거든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만 외워도 이제 모든 문제가 복원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. 그렇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복원을 한 거를 딱 빼오면은, 그러면 진짜 이거 해석해서 이제 그냥 프린트로 뿌려버리면, 그러면 이거는, 그래서 보통 GMAT 이런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봤어요. 뭐 사과나무 문제가 나오는데요, 걔는 4분의 3이 답입니다. 뭐 이런 식의 풀이 이제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 4분의 3이 1번에 있을지 3번에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4분의 3이 답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.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. 어쨌든 공개를 안 해요. NIAT도 공개를 안 하는데, 그 이유는 뭐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. 근데 NIAT는 공개를 안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, 아까 말했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카페들이 좀 있어요. 뭐 취업보기, 독지사, 뭐 스펙업 이런 식의 카페들이 있어서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복원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렇게, 그리고 학원들에서도 사람들을 딱 보내가지고 시험 보게 해요. 시험 보게 해가지고, 아니면은 시험을 본 사람들이랑 같이 접촉을 해서 이제 문제들을 막 복원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왔다, 그걸로 책 만들고 팔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요, 문제 복원을 하는 카페가 없어요. 왜 없을까요? 카페 만들면 전화 와요.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 건데요. 그렇잖아요. 진짜 전화 와요. 그리고 진짜 이제 전화가 안 오더라도 뭔가 이제 앞으로 버스 탈 때는 하나 보내고 타거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, 살 때. 제 친구가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. 여자친구 한번 사귀었다가 막 군대 가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놀고 갔어요. 여자친구는 버려두고.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더니 막 놀고 간 그 5일의 행적을 다 일기장처럼 외우더래요. 그래갖고 아버지 뭐 하시느냐 그랬더니, 아버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깨닫고, 버스를 하나 꼭 보내고 타요, 걔는. 예, 웃자고 하는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죠.
그러니까 얘는 복원이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는 카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뭐 문제를 복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복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또 우리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7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또 아마 밥 먹자는 얘기를 누군가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문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왔냐? 저렇게 나왔냐?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.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. 지금 이제 여러분 선배가 되실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마지막 막 박차를 가하고 있겠지만 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 한번 모으겠죠. 그래서 이 시험은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딱 단정짓는 거는 지금 또 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.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인적성이다라고 이거 함부로 지워도 되나?